소방점검TV.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공통 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 공통 부속 내용은 흰색 책자 417페이지, 검은색 책자 2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 주변 구성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용기입니다. 자, 저장용기는 소화약재를 저장하기 위한 용기이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하는 약재마다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청색, 할론이나 나프3 같은 경우는 회색, 여기 이너젠 같은 경우는 적색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 용기 밸브입니다. 저장 용기 밸브. 저장 용기 밸브는 이건데요. 자, 평상시에 약재가 나오지 못하게 용기 밸브가 막고 있다가 화재 시에 니들에 의해서 봉판이 터지게 되면 그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용기 밸브인데요. 자, 가스 압력식이고 전기 개방식입니다. 가스 압력식을 한번 볼까요? 자, 기동 용기 함에서 여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을 하게 되면 기동용 가스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면서 가스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스 압력으로 니들 밸브가 파괴침이 튀어나오면서 봉판을 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는 거고, 여기 전기 개방식의 경우는 바로 이 파괴침이 저장 용기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스 압력 개방식과 전기 개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니들 밸브입니다. 자, 니들 밸브는 모양이 요게 니들 밸브인데 분리를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동작 전, 동작 후 모습이고요. 자, 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니들, 바늘, 송곳, 파괴침입니다. 이런 뾰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화재 시 가스 압력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저장 용기의 봉판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니들 밸브는 저장 용기의 용기 밸브마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전핀이 있죠. 여기 안전핀을 어떻게 놔야 될까요? 빼놔야 될까요? 껴놔야 될까요? 껴놔야 됩니다. 만약에 빼놓았을 때 지나가다가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저장 용기 밸브의 봉판이 터져서 이 약재가 방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 빼가지고 각 병마다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껴놔야 되고, 껴놓는다 해도 나중에 기동용 가스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안전핀은 껴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니들 밸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밸브 동작 전, 동작 후인데요. 자, 분해 모습을 봐볼까요? 자, 니들 밸브 분해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기동용 가스가 이 속에는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있죠? 끝에는 파괴침이 있고, 이게 왜 움직일까요? 자, 기동용 가스가 유입이 되면 들어오는 라인, 나가는 라인이죠?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피스톤을 미는 겁니다. 밀면 파괴침이 나와서 저장 용기의 봉판을 뚫어주는 것이죠. 자, 동작 전에는 아직 안 나왔죠? 자, 기둥용 가스에 의해서 피스톤이 밀려서 파괴침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처럼 파괴침이 튀어나와서 봉판을 뚫어서 저장 용기 밸브를 개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기둥용 가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 밀리겠죠? 밀으면 뭐가 나옵니까? 파괴침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 나서 옆으로 다시 이동해서 옆에 있는 저장 용기를 개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들 밸브 분해 및 동작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동 용기 함입니다. 기동 용기 함. 자, 보시는 이 부분이 기동 용기 함이고요. 자, 기동 용기 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동 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방어 구역마다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구역이 두 구역이죠. A 구역, B 구역. 자, A 구역용 기동 용기 함, 그 다음에
B구역용 기동용기함 방호 구역마다 설치가 되고 일반적으로 선택 밸브 밑에 설치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선택 밸브 기동용기함, 자, 그래서 바로바로 그 밑에 선택 밸브 밑에 기동용기함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기동용기함에는 이렇게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압력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동용기입니다. 자, 기동용기는 보시는 요 기동용기이고요. 자, 이 기동용기는 자, 이 속에 자, 1리터의 용기에 이산화탄소가 액상으로 600g 이상 충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용적이 5리터 이상의 질소 또는 비활성 기체를 충전해서 보관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죠.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기동용기 밸브를 개방을 시켜서 그 가스 압력으로 선택 밸브를 개방을 하고, 그죠? 개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동관을 타고 저장 용기 밸브를 개방을 해서 이렇게 저장 용기를 개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여기에 기동용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경우는 압력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는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기동용기의 경우는 전체적인 무게를 달아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요 용기 밸브에 보면 W라고 무게입니다. 500g의 무게고, 여기는 상단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W는 용기의 무게죠. 그래서 2.42 전체 질량에서 용기 밸브 무게와 용기의 무게를 빼게 되면 약질량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약질량이 0.6kg 이상이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용기의 무게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일명 전자 밸브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격발되기 전, 격발되기 된 후, 여기 이게 격발되면 튀어나오죠. 자, 그래 이 뾰족한 파괴침이 기동용기의 밸브의 봉판을 뚫어줘서 가스계 소화 설비를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동용기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동용기 밸브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동용기 내부인데요. 기동용기에 이렇게 용기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작 전에 여기 튀어나와 있죠? 격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쏙 들어가 있죠? 자, 세게 탕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동용기의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는 것이죠. 자, 동작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건데요. 자, 격발이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봉판이 뚫려져 가지고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니까 기둥용 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동작이 된 거고, 자, 여기가 지금 서리가 껴 있죠? 동작이 된 상태이고요. 자, 선택 밸브 2차 측에서 압력 스위치가 왔죠? 자, 여기도 튀어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자, 여기는 들어가 있지만, 자, 그리고 여기도 동작되기 전 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기 개방식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선택 밸브도 개방을 하고, 여기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바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전기 개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는 우리 알람 밸브나 프리액션 밸브의 2차 측에 설치가 되는 압력 스위치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자, 평상시 동작되기 전, 동작되기 후. 자,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는 선택 밸브 2차 측에서 동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작이 되게 되면은, 자, 약재가 집합관에 모이고 개방된 선택 밸브를 통해서 나가게 될 건데, 선택 밸브 2차 측에 압력 스위치를 설치해서 가스 압력에 의해서 이게 붙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붙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동작이 되게 되면은, 자, 방어구역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방출 필수등이 점등이 되는지, 자, 두 번째, 이 수동 조작함에 방출등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어반에서 방출등이 들어오는지를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력 스위치는 지금 선택 밸브 2차 측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관을 연결해서 기동용기 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이 기동용기 함에다가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실제적으로 약재를 터뜨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동용기 함에 있는 압력 스위치 버튼을 당겨서 이 세 가지 방출 표시등 점등, 수동 조작함에 방출등 점등, 제어반에서 방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눌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체크 밸브입니다. 가스 체크 밸브죠. 자, 가스 체크 밸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항상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가스 체크 밸브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이 되겠죠. 수계나 가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스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역이 두 구역인데, 자, A 구역은 2병, B 구역은 1병인데 전체 합치면 3병이죠. 그런데 2병만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A 구역은 2병, B 구역은 1병만 개방이 되도록 하는 가스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 구역마다 원하는 병수를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병수를 저장하면서 합산 저장이 아니라 가장 많은 병을 저장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개방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스 체크 밸브의 역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약재만을 개방을 할 수 있게 조작 동간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도 지금 가스 체크 밸브가 지금 있는데 방향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B구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B구역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이 되면 기둥용 가스가 나와서 선택 밸브를 개방하죠. 자, 그리고 나서 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가지만, 동관을 타고 가지만, 자, 가스 체크 밸브에서 막힙니다. 자,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가! 하고 막아줍니다. 그러면 기둥용 가스에 의해서 니들 밸브가 동작해서 몇 병이 터지나요? 2병, 즉 1병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기둥용 가스가 타고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그 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자, 얘도 개방을 하고 체크 밸브가 방향 이쪽이죠? 자, 그때는 가스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쇠구슬이 볼로 되어 있는데 밀어서 이동합니다. 딱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 2병도 개방하고 얘도 개방합니다. 따라서 몇 병이 개방이 되나요? 2병이 개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스 체크 밸브에 의해서 이렇게 1병, 2병 개방이 되게 조작 동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게 1병이 개방이 되고 이게 2병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할 때도 이런 가스 체크 밸브 위치, 방향을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체크 밸브는 조작 동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연결관 체크 밸브입니다. 연결관 체크 밸브 이 부분이죠. 자, 연결관 체크 밸브는, 자, 여기 집합관에 가스가 모이는데 연결관을 통해서 저장용기 밸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 압력이 연결관을 통해서 작용하면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합관과 저장용기의 사이 연결관에 이렇게 가스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서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관 상에 가스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우리 수계에도 릴리프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조작 동간에 가스가 유입이 돼 가지고 축적이 되게 되면 니들 밸브가 동작이 돼서 저장용기 밸브가 개방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오동작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그런 가스는 배출을 시켜주고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차단이 돼가지고 니들 밸브가 동작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계의 자동 배수 밸브, 오토 드립 밸브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평상시 압이 없을 때는 압이 없는 물은 그냥 배수를 시켜주고 압이 차면 차단을 시켜주죠. 마찬가지로 릴리프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계의 릴리프 밸브도. 자, 그래서 릴리프 밸브 설치 위치는 가장 많이 설치가 된 구역에 조작 동간 말단에 설치하거나 또는 뭐 각 구역마다 설치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릴리프 밸브의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다양합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해를 해보면 스프링이 있고 우드 드립 밸브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모양만 틀릴 뿐이죠. 자, 그래서 평상시 이게 저압으로 돼 있을 때는 여기 동관에 유입된 가스는 나가버리고 배출이 되고, 갑자기 들어온 화재 시에 기동력 가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막혀서 유지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수계에서 내용과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전 밸브입니다. 자, 안전 밸브는 이런 모양인데요. 자, 집합관과 저장유기 내부에 과압이 발생했을 때 과압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합관에 설치가 된 안전 밸브, 용기 밸브에 여기 안전 밸브가 있죠. 자, 그래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 그리고 저장 용기에 용기 밸브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밸브. 자, 선택 밸브는 이게 보이시는 게 선택 밸브입니다. 자, 우리 수계에서 보게 되면 프리액션으로 보게 되면 준비작동식에서 불이 난 구역만 프리액션 밸브가 개방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관에 약재가 모이는데 불이 난 구역만 개방을 해주기 위해서 설치가 된, 선택적으로 개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방어구역을 같이 겸용해서 약재를 쓸 경우 약재가 집합관에 모이게 되면 불이 난 구역만 열어주기 위해서 선택 밸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택 밸브가 4개죠. 구역이 4개인 이거고요. 여기는 2개죠. 2구역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 밸브는 집합관 상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만 방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동용 가스에 의해서 만약에 A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해서 기동용 가스가 나와서 선택 밸브를 개방해 주는 것이죠. 기동용 가스에 의해서 선택 밸브는 개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가 들어오면 이 선택 밸브도 가스가 유입되고 가스압에 의해서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기동용기 선택 밸브가 되겠죠. 자, 여기는 개방 전, 개방 후. 약간 기동용 가스가 들어오면 걸쇠가 튕겨 올라가면서 개방이 되는 겁니다. 자, 단면입니다. 자, 동작되기 전, 걸쇠가 튀어 올라가기 전에는 가스가 선택 밸브에서 저기 집합관에 이렇게 와도 걸쇠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동용 가스가 들어와서 걸쇠가 튕겨 올라가면 이게 이제 가스가 밀려 올라가서 가스가 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 전,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개방식의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렇게 동작 전, 동작 후 격발이 되면 이게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개방식 선택 밸브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동 조작함입니다. 수동 조작함. 자, 수동 조작함은, 자, 이게 수동 조작함이죠. 방어구역 바깥에 설치를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직접 수동 조작 또는 오동작으로 방출을 지연을 시키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먼저 눌러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아차 아니다 싶었을 때 어버트 스위치를 눌러서 방출을 일시 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역 바깥에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방출 표시등입니다. 방출 표시등은, 자, 약재가 방사가 되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붙겠죠. 접점이 붙으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방출 표시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옥내로 입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약재를 방사를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테스트 버튼을 당겨서, 압력 스위치 버튼을 당겨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 위치는 출입구마다 출입구 바깥쪽 상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방출 표시등이 있죠? 수동작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용기 함에 버튼을 당겨서 튀어나왔을 때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지 우리가 점검할 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사이렌. 전자사이렌 알람이나 프리액션에도 다 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화재 발생 내용을 내부의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경보를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피스톤 릴리저 댐퍼의 약자 PRD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약재가 방사가 되는데 출입문, 창문, 댐퍼가 개방이 되어 있으면 소화 효과가 감소가 되겠죠. 자, 이게 PRD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약재가 방사가 되기 전에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을 우리가 폐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피스톤 릴리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창문, 출입문, 댐퍼를 폐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도 PRD를 이용해서 폐쇄, 여기 댐퍼도 PRD를 이용해서 폐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RD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게 이제 PRD입니다. 자, 요게 이제 댐퍼 추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요건 이제 평상 개방이 되어 있다가, 자, 이게 동작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스가 방출이 되죠. 방출되는 가스 압력을 동관을 이용해서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그럼 가스가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스톤이 튀겨 나가죠. 이게 휴전이 되면서 댐퍼가 닫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열어놓고 있다가 가스 압에 의해서 댐퍼를 폐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 전, 동작 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피스톤 릴리저 동작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스톤 릴리저 댐퍼입니다. 평상시 댐퍼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져 있고요. 바깥에 피스톤 릴리저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가스가 개방이 되게 되면 PRD가 동작을 해서 닫혀지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되면 들어가서요, 그죠?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가 가스가 유입이 되게 되면 이렇게 댐퍼가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피스톤 릴리저 댐퍼입니다. 자, 약재가 방사가 되면 배관으로 이동하고 헤드를 통해서 약재가 방사가 되겠지만 공간을 연결을 해서 피스톤 릴리저를 구동을 시켜서 댐퍼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되는 가스 압력으로 기계적으로 계급을 폐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화를 하고 나서 댐퍼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장치도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소화 배관이죠. 동관을 이용해서 PRD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출되는 가스 압력으로 댐퍼를 폐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축이 돌아가서 댐퍼를 폐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피스톤 릴리저입니다. 자, 천장에 피스톤 릴리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댐퍼 복구 밸브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약재가 들어옵니다. 자, 동관을 분리해서, 자, 여기는 이제 가스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자, 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스가 동관을 타고 PRD에 공급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방이 되어 있던 댐퍼가 PRD의 작동으로 닫히게 되겠죠. 네, 이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닫혀서 화재를 다 진화를 하고 나서 복구를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을까요? 자, 여기서 동관을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바깥에, 출입문 바깥에다가 댐퍼 복구 밸브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스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스 체크 밸브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서, 또는 볼 밸브가 있는 경우는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 이 가스가 잔압이 배출이 됩니다. 이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압이 빠지니까 PRD가 자동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댐퍼가 개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D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출입문 바깥에 이렇게 댐퍼 복구 밸브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혹시 동작이 됐을 때 눌러가지고 가스 압력을 배출해서 PRD를 복구해서 댐퍼를 열고 환기를 시켜서 잔압에 가스를 배출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댐퍼 복구 밸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출입문 바깥에 설치해서 동작이 된 이후에 밸브를 열어서 잔압을 배출해서 PRD를 복구를 해서 댐퍼를 복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터 댐퍼입니다. 자, 정기적인 방식으로, 자, 방호구역 내에 댐퍼를 닫아주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을 해서 댐퍼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댐퍼를 폐쇄해서 소약재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방호구역에 관통하는 댐퍼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RD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스 압력으로 댐퍼를 닫아주는 반면 여기서는 모터를 이용해서 댐퍼를 폐쇄를 시켜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드입니다. 자,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약재를 방사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모양의 헤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 제어반 표시등의 스위치 기능입니다. 자, 자탐하고 수계수화 설비 제어반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자, A 감지기, B 감지기.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자, 방출 표시등이 들어오면 들어옵니다. 자, 수동 조작함을 조작하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한 구역이고 한 구역입니다. 두 구역입니다. 자, 회로 동작은 감지기 동작하면 불이 들어오고, 사이렌이 나가면 사이렌 경보가 울릴 것이고,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연동 정지 여기 LED가 들어옵니다. 자, 어부트는 뭘까요? 제어반에서 어부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소화 설비를 일시 정지시켰을 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조작반 동작은 수동 조작함을 조작을 했을 때 점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반의 표시등. 자, 다양합니다. 자, 여기 전선 컨트롤즈 같은 경우는 A 감지기, B 감지기, 솔 밸브, 수동 조작함, 뭐 전기실, 방 구역마다 제조 회사마다 약간씩 모양 다 틀립니다. 뭐 A 감지기, B 감지기, 방출까지는 기본이고요. 솔 밸브라든가 아까 수동 조작함 부분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뭐 지멘스 부분 A 감지기, B 감지기, 방출 등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회로 동작, 사이렌 이런 부분들은 동작이 됐을 때 들어오는 LED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프리액션처럼 자동전기 수동, 메인 자동전기 수동이 있고 로컬 쪽마다 수동 기동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있는 반면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수동 기동 없이 그냥 연동 정지 버튼으로 연동 정지 이런 타입도 있고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조회사마다 현장 갔을 때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솔레노이드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처럼 뭐 토글 스위치로 연동 정지 있는 방법, 버튼으로 솔 밸브 연동 정지가 있는 방법.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일반 뭐 자탐이나 수계 소화 설비 쪽 똑같습니다. 틀린 게 이제 어부트 스위치가 하나 있죠. 자, 그래서 뭐 가스계 소화 설비에 동작이 되고 지연 시간이 디스카운팅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그 타이머 기능을 정지를 시키고자 할 때 누르는 버튼 어부트 스위치가 추가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스위치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가스계 소화 설비 공통 부수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자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